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왜 재발이 되는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아주 절실합니다. 거의 이제 4개월째 접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이제 많은 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빨리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주만 빼놓고는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재발이 될까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2번의 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치료받고 증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번 정도의 그 테스트를 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2번의 테스트를 하고 나면 이제 음성으로 반응이 됐을 때 이제는 완치가 되었다 하고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재발이 되었다 하는 소식들이 이제 종종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진짜 다시 재발이 되면 second wave, 두 번째 이 바이러스 감염의 물결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오면 이제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또 이제 감염 상태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마비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모든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PCR 검사라는 검사로 이제 코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발췌해서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정확한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이제 하고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났을 때 그 검사가 부정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제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된 사람의 그 몸속에서 충분한 항체가 생산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증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퍼센티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몸속에 있는 무기, 이 항체라는 것은 몸이 바이러스를 붙잡아 놓는, 이게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프로틴, 이제 그 못 단백질, 이것을 꽉 붙잡아 놓은 수갑같이 딱 이제 수갑을 채워서 딱 붙잡아 놓는 그 항체가 충분히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새로 이제 생기더라도 몸속에서 새로 이제 그 번식을 하더라도 딱 잡아 놓으면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항체가 약하거나 또 그 항체가 사그라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항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다 잡아내는데 부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새롭게 전염이 됐는데 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항체를 만들지 못한 그 신체라면, 못한 사람이라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이제 받았는데 재발이 됐다라고 이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죽어 있는 바이러스 사체에 대한 그 양성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양성 반응, 그러니까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에 재감염되지 않았는데 재감염됐다고 오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3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 몸이 충분한 항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완치가 된 다음에도 이제 다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싶어서 이제 정상생활에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바이러스를 여전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제 가깝게 접촉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들어왔을 경우에 항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여전히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회적인 활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증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있습니다. 열, 기침, 숨가쁨, 목통, 두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 기침, 이제 숨가쁨인데요. 열, 기침, 숨가쁨이 없이도 목통과 두통만으로도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도 내가 이런 조그만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내가 아닌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알리고, 같은 그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에게도 알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긴가민가, 그리고 아직은 테스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집에 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내가 이제 확진자일 수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그 재감염이나 또 그 감염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지금 얼만큼 연구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 약, 굉장히 많은 희망을 보여서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치료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연구한 그러한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례를 일반적으로 보면 말라리아 약은 중증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모든 그 연구 자료가 이제 동의하는 결과입니다.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걸린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것이 알려졌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와 융합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몸속에 호흡을 통해서 또 점막을 통해서 침투한 후 세포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융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세포막과 인간 세포의 세포막이 이렇게 하나로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세포,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인간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 요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라리아 약인데, 일단은 이미 이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가서 몸속에서 많이 복제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차단이 돼서 더 심하게 중환자가 이제 죽음에 도달하는 환자로 이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첫 단계에서 차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약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는데, 전혀 이제 그 세포에 침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가 어떤 사람이 그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미 감염이 된 상태의 사람은 벌써 세포 속에서 분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 세포가 그 인간 세포와 융합이 된 이후에 그 유전인자가 인간 세포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차단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지금 뭐 아주 단순하게 그려졌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그 침투 단백질이 스파이크 프로틴 S라는 것인데, 글라이코프로틴 S라는 것인데, 요것만 차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20개의 그 치료 관역이 있고요. 바이러스 구조로서는. 그 다음에 인간 세포 차원에서는 이제 1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 약물들의 가능성이 한 7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아주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물로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한 60% 정도 효과가 있는 것, remdesivir이라는 것들 제가 이제 소개드린 것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아직도 이제 개발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다 78가지가 다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계별로 ACE 2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TMPRSS 2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단계의 다양한 그 차단 방법을 약물로서 이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가지 증상, 그렇죠? 제일 먼저 열, 그 다음에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 그렇죠? 숨가쁨, 그리고 목통,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근육통, 이러한 그 통증이 있었을 경우에 내가 확진자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가족과 최소 이제 한 6피트나 2m 거리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입, 코를 막았던 물건은 이제 버리거나 세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정용 소독제, 미국에서는 클로락스를 1:100으로 희석시켜서 이제 모든 그 물건들을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옷, 침구류, 수건 이러한 것들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탁을 하고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온도는 섭씨로 60도에서 90도, 화씨로는 140도에서 1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진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생활을 당분간은 하시면 계속 이제 퍼지거나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연 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숙제이지만,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